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거대한 국제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은 오후 3시 무렵부터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며 차가운 빛을 뿜어내는 가운데 18살의 한국인 유학생 이민아는 긴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손에는 여권과 입학 허가서,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 컬럼비아에서 보내온 것들이었죠. 봉투 표면에는 대학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도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까지는 아직 30명 정도가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앞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영어 실력을 점검해 보았어요. 토플 점수는 충분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 긴장하면 발음이 더욱 어색해지는 자신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바닥에는 차츰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할 때마다 미나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주변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가끔 들리는 한국어. 하지만 미나처럼 혼자 온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죠.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였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가 미나에게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미나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자주 쓰는 영어 문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학생 비자로 입국합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몇 번이나 중얼거리며 연습했죠. 하지만 연습할수록 더욱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미나의 차례가 되었어요. 심사대 앞으로 다가가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심사관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제임스 로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비자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미나는 연습했던 대로 정중하게 말하며 서류들을 건넸어요. 하지만 심사관 로건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나의 발음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리고는 동료 심사관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하나 왔네. 이번엔 뭐라고 하는 거지? 그는 미나를 향해 다시 돌아서며 일부러 발음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내 말 무슨 동양식 동요 같네? 도대체 알아듣겠어? 안녕하세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나 바로 뒤에 서 있던 키 큰 백인 남성은 박장대소를 하며 손뼉까지 쳤어요.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학생 비자입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뒤쪽에서 기다리던 그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여기 한국 시장이 아니야. 한국말 집어치우라고. 영어로 말해, 영어로.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어떤 중년 여성은 일부러 코를 막고 어머나 라면 냄새가 진동하네. 어디서 김치 냄새도 나는 것 같고라며 빈정대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은 동양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지? 영어 배우고 오지라고 수군거렸죠. 미나 옆줄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애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 분위기 망치는 거야. 발표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미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작은 물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미국 떠나기 전날 밤에 건네준 오래된 모나미 볼펜이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에 작은 흠집들이 여러 개 나 있는 평범해 보이는 볼펜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이건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볼펜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미나야, 작은 도구라도 내 손끝에 있으면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그 무기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써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이상한 말들을 하셨어요. 평범한 문구점을 운영하시면서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눈빛을 하실 때가 있었죠. 특히 밤늦게 혼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실 때면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날카롭고 예민한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미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왠지 깊이 묻기가 두려워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볼펜을 쥔 손끝에서 묘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웃음소리와 조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심사관 로건은 마지못해 서류들을 대충 훑어본 후 도장을 찍어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음에는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와.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야. 미국. 미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동양 꼬마의 김치녀 같은 조롱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경험이 이렇게 아픈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는 문구점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다른 일도 하셨거든요. 미나는 주머니 속 볼펜을 다시 한번 꾹 쥐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왠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격려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마치 잠들어 있는 힘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는 출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온 미나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는 마중 나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꽃다발과 환영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반가운 포옹 장면들이 미나에게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미나는 한쪽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드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방금 전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미나도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보았죠. 클라라 월든이 온다. 정말? 그 유명한 재벌가 딸. 맞아. 월든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나는 월든 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호텔, 부동산, 금융업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큰 회사였죠. 곧 VIP 전용 출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보디가드들에 둘러싸인 채로 걸어 나오는 젊은 여성이 바로 클라라 월든이었어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클라라. 기자들이 몰려들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클라라는 능숙하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인 월든 회장인 것 같았어요. 이번 유럽 출장은 어떠셨나요?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클라라는 오늘은 개인적인 일정이라 따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당당했습니다. 미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클라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은 이제 막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달려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권총이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남성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클라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총구를 머리에 겨누었어요. 으악! 클라라의 비명소리와 함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죠. 모두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무장범의 외침에 사람들은 떨리는 몸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나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지만 눈은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항 보안팀이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마크라는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총을 내려놓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범인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닥쳐.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는 끝장이다. 그는 클라라를 더욱 세게 조이며 총구를 그녀의 관자놀이에 바짝 댔어요. 클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보안 책임자 마크가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봐,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넌 방해만 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미나를 향해 험악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괜히 동양 꼬마가 끼어들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 그냥 저리 가 있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경찰이나 보안팀에게 맡기고 비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미나에게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나와 클라라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클라라의 파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방금 전 입국 심사대에서 당했던 모욕과 조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나는 주머니 속 모나미 볼펜을 꾹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작은 도구라도 내 손끝에 있으면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평범한 문구점 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볼펜도 단순한 필기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나의 마음속에서 묘한 결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기 있는 클라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미나는 조용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무장범과 클라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장범은 클라라를 꽉 붙잡고 로비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떨리고 있었어요. 월든 회장, 나를 기억하나? 리처드 맥도널드, 당신네 집에서 1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클라라의 아버지인 월든 회장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왜 이런 짓을, 왜라고 묻는군. 리처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그는 총구를 클라라의 머리에 바짝 댄 채로 계속 외쳤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조국을 위해 충성했어.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하지만 돌아와 보니 뭐가 남아있더라. 아무것도 없었다. 미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사업은 벌써 망했고 의료비 때문에 집도 잃었다. 그때 월든 가문에서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했지. 정말로 10년 동안 충실히 모셨어. 보안팀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만 리처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나를 버렸잖아. 10년 동안의 충성을 휴지 조각처럼. 월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드,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 전체가 위기였고 어쩔 수 없다고. 당신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처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클라라를 더욱 세게 조이며 계속 외쳤어요. 내 아내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 내 아이들은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그만뒀어. 그런데 당신네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미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인지를 잡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보안 책임자 마크가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리처드, 진정해. 우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 총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 대화?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나? 리처드는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그의 손이 더욱 떨리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살펴보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리처드와 클라라는 로비 중앙의 기둥 근처에 있었고 보안팀들은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바로 그때 미나는 작은 쪽지를 꺼내 뭔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게 구겨서 바닥에 굴렸어요. 쪽지는 천천히 리처드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리처드가 그 쪽지를 발견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손으로 그것을 집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리처드의 눈에 잠시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누가 이 쪽지를 보냈는지 찾으려 했어요. 미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임을 알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리처드가 미나를 향해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동양애가 뭔 짓을 하려는 거야? 위험해. 저러다가 상황만 더 꼬이겠어. 보안 책임자 마크도 미나를 향해 손짓하며 뒤로 물러서라고 신호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누군가의 남편이시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리처드의 손에서 총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나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양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클라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드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아저씨가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 항상 사탕을 주셨잖아요. 리처드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클라라 양,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바로 그때 보안팀 중 한 명이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몰래 뒤쪽으로 접근하려 했던 거예요. 리처드가 그것을 눈치채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임수야. 역시 날 속이려는 거지. 리처드는 다시 총을 클라라의 머리에 겨누며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아니면 정말로 쏜다. 미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둘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셋째, 셋을 넘기지 마라. 3초 안에 끝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았어요. 미나는 주머니 속 모나미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묘한 감각이 전해져 왔어요. 마치 볼펜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처드는 클라라를 붙잡고 로비 끝쪽의 난간 근처로 후퇴했습니다. 그곳은 2층 높이의 발코니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만약 떨어진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정말로 쏜다고. 리처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조용히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아버지의 이상한 취미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대의 발걸음을 보아라.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 다리에 더 힘이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한다. 리처드는 오른쪽 다리에 더 많은 체중을 싣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는 약간 뒤로 빠져 있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균형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손목의 각도를 봐라. 긴장하면 손목이 경직되고 무기를 쥔 손가락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 리처드의 총을 쥔 손은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손가락들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조준이 어려울 거였어요. 보안팀들이 다시 포위망을 좁혀오려 하자 리처드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한 발짝만 더 오면 끝이야. 그는 클라라를 난간 쪽으로 더 밀어붙였어요. 클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클라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월든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제발. 클라라는 무고해. 날 원망한다면 나를 데려가. 닥쳐.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바로 그때 미나는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리처드의 왼쪽 어깨가 살짝 처진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과거에 입었던 부상의 후유증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군 복무 시절에 생긴 상처일 거였어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다른 쪽지를 꺼내 바닥에 굴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당신의 왼쪽 어깨 아프시죠? 저도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옆에서 지켜봤어요. 리처드가 그 쪽지를 읽고 깜짝 놀라며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떻게 내 상처를? 미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냥 학생이에요.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야? 위험해 보이는데. 하지만 미나는 계속해서 리처드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요. 조국을 위해 싸우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까지 고통받게 되고 리처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아무도 모르지. 전쟁터에서 내가 본 것들을, 잃은 동료들을,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악몽들을. 하지만 클라라 양은 죄가 없어요. 그녀도 당신만큼이나 무고한 사람이에요. 미나의 말에 리처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총구가 조금씩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보안 요원이 뒤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지만 경보 시스템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익, 삐익. 누군가가 실수로 비상벨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소음에 리처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속임수야. 날 잡으려는 거지. 리처드는 완전히 광분하며 클라라를 난간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클라라의 발끝이 이미 난간 모서리에 걸려 있었어요. 조금만 더 밀리면 정말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으악! 도와주세요. 클라라의 절규가 울려 퍼졌고 월든 회장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클라라. 군중들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었어요. 미나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동양애 때문에 상황이 더 꼬인 거 아냐? 처음부터 끼어들지 말았어야지. 쓸데없는 동양애가 설치더니 이 꼴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미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행동해야 할 때다. 하지만 기억해라. 셋을 넘기지 마라. 미나는 주머니에서 모나미 볼펜을 꺼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볼펜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볼펜을 쥔 순간 손끝에서 이상한 감각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볼펜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실마리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클라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자신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리처드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클라라를 난간 끝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의는 완전히 보안팀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미나는 볼펜을 정확한 각도로 잡고 리처드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상황이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달았습니다. 리처드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로 클라라를 난간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클라라의 뒤꿈치가 이미 허공에 떠 있는 상태였고 조금만 더 힘을 가하면 정말로 떨어질 위험한 상황이었죠. 한 발짝만 더 오면 끝장이야. 정말로 밀어버린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절망과 분노, 그리고 10여 년간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거리를 두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클라라가 정말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제발, 제발 진정해 주세요. 월든 회장은 무릎을 꿇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의 생명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리처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네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그러니 제발 클라라만은 이제 와서 사과라고. 너무 늦었어. 리처드는 더욱 격앙된 채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클라라를 한 번 더 뒤로 밀었어요. 클라라는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지만 이미 한계였죠. 아빠, 사랑해요. 만약에 내가 클라라의 떨리는 작별 인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저 동양 꼬마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처음부터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끼어들어서 상황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 한 중년 여성은 아예 미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괜히 쪽지 같은 거 보내고 나서서 흥분시켰잖아. 책임져.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양이들은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달랐어요. 미나는 그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를 무시해도 좋아. 동양인이라고 비웃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순간 저기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미나는 주머니에서 모나미 볼펜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볼펜을 잡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신경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미나야, 진짜 무술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다.
정확한 한 점을 정확한 타이밍에 건드리는 것이지. 손목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알면 볼펜 하나로도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단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에서 묘한 감각이 전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해라. 3초. 절대 3초를 넘기면 안 된다. 1초에 무력화하고 2초에 안전을 확보하고 3초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미나는 리처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와의 거리는 대략 7미터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몇 개의 기둥과 벤치들이 있었죠. 직진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나는 다른 경로를 발견했어요. 왼쪽 옆구리 쪽으로 돌아가면 리처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왼쪽 어깨 부상 때문에 그쪽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미나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리처드와 클라라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씩 조용히. 들키면 안 돼. 미나는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동시에 리처드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보안팀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뒤쪽에서 작은 한국인 소녀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리처드로부터 약 3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클라라가 균형을 잃으며 더욱 뒤로 기울어졌습니다. 으악! 클라라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정말로 떨어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늦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볼펜을 정확한 각도로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자세 그대로였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볼펜을 끼우고 손목을 특정 각도로 꺾은 후 정확한 지점을 조준했습니다. 리처드의 오른쪽 손목, 정확히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였어요. 그곳을 정확히 찌르면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빠지면서 총을 놓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1초에 손목을 무력화시키고 2초에 클라라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고 3초에 상황을 정리한다. 미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든 손에 모든 힘을 집중했어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미나는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가 난간에서 떨어질 위기의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막아야 해. 지금 이 순간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미나는 볼펜을 꽉 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보안팀들을 향해 소리치며 클라라를 난간 끝에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의 주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에게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집중 상태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가 바로 행동할 때다. 미나는 사각지대를 따라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리처드와의 거리가 이제 불과 2미터 정도까지 좁혀졌어요. 그의 오른쪽 손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총을 쥔 손의 신경이 지나가는 정확한 지점이 마치 표적처럼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이야. 미나는 모든 힘을 집중해서 볼펜을 던졌습니다. 아니, 던진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지점을 향해 꽂아 넣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특별한 기법이었습니다. 1초. 볼펜이 정확히 리처드의 오른쪽 손목 신경을 관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총구가 급격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클라라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으악, 뭐야? 리처드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어요.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초, 리처드가 균형을 잃으며 뒤로 휘청거리는 순간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리처드! 월든 회장이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리처드의 정체였어요. 그는 단순한 해고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월든 가문이. 기사?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리처드는 월든 가문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충성스러운 기사였습니다. 클라라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족여행 때마다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3초. 미나는 재빨리 클라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안전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클라라는 난간에서 벗어나자마자 미나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시에 보안팀들이 달려와 리처드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볼펜에 찔린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클라라 양. 리처드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후회와 자책감만이 남아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공항 로비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소녀가 볼펜 하나로 인질극을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월든 회장이 리처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리처드, 왜 이렇게까지? 리처드는 고개를 들어 월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 월든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몰랐다. 자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15년 동안 충성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구조조정 명단 첫 번째가 저였어요. 그것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미나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리처드 아저씨 가족들을 도와줘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월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리처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자네 가족들의 치료비와 생활비,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리처드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 미나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목에서는 아직도 볼펜을 던졌을 때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능력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런데 볼펜을 사용했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랬구나. 결국 그날이 온 거네. 미나야,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될 것 같았어요. 인질극이 해결된 후 공항 로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소녀가 정말로 볼펜 하나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바로 그때 월든 회장과 클라라가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월든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젊은 여인분,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월든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이미나라고 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신감이랄까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랄까요? 월든 회장이 정중하게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나 양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드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양,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볼펜 하나로 무장범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무술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 책임자 마크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나, 양,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마크는 굳은 표정으로 미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어린 학생이라고 깔봤어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보안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미나는 마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겠죠. 마크의 눈에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네요. 한편 리처드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에 미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목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였어요. 젊은 아가씨, 고맙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절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클라라 양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그 아이를. 미나는 리처드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였을 뿐이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리처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구급차가 떠나간 후
공항 로비는 점차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미나 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무서우시지 않았나요? 미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기자가 후속 질문을 하려 했지만 미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새로운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나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했어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클라라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미나, 정말 고마웠어요. 꼭 다시 만나요. 미나는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출구로 나가면서 미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야 했거든요. 아버지,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미나야. 넌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만 써야 해. 네, 아버지. 이제 정말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미나는 공항을 나서며 뉴욕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한국의 작은 문구점에서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이정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오래된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하지만 정수의 손길은 그 상자를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바렌 군복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707 특수부대라고 적힌 작은 패치였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여러 개의 낡은 볼펜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모나미 볼펜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미나에게 준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볼펜에는 더 많은 흠집과 상처가 있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수는 상자를 그대로 둔 채 딸을 맞이했습니다. 미나야, 수고했구나. 모든 뉴스를 봤다. 아버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 미나는 상자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과거인가요? 정수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말해줘야겠구나. 정수는 미나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볼펜을 손에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707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단다. 북한의 침투를 막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일을 했지. 미나는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일상적인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는 기술이었다. 볼펜, 젓가락, 심지어 동전까지도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거든. 정수는 볼펜을 들어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였어.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소용없거든. 그럼 저도, 그래, 미나야. 너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정수는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어. 미나는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자신이 알던 온화한 문구점 아저씨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럼 제가 공항에서 한 일도,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다, 미나야. 기술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클라라를 구하고 리처드를 구한 것은 내 마음 때문이야. 정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용한 기술은 분명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 것은 내 마음이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범하게 살아라, 미나야. 정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평범한 학생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마라.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사명이야. 미나는 아버지가 건네준 새 볼펜을 받았습니다. 예전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모나미 볼펜이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다. 며칠 후 미나는 다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공항에서 미나를 배웅하던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세상에는 너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야. 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미나는 주머니 속 새 볼펜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영웅은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비행기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볼펜 하나로 세상을 바꾼 것은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미나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조롱으로 시작되었던 그날은 결국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나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